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풀이의 시리즈와 이제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그게 어떤 느낌을 갖는지 말 그대로 진짜 구체적으로 이제 수학적인 거는 좀 덜 했고 그러니까 느낌만 알자라는 의미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지금 풀이의 시리즈는 우리가 주기 신호를 가정하고 이제 풀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신호가 있을 때 그 신호를 이제 우리가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론적으로는 코사인에 대한 어떤 웨이팅 팩터들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제 프리퀀시를 가지는 이제 코사인 텀의 웨이팅 팩터들만 알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기 신호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뭐 코사인 풀의 시리즈가 있었고 사인 풀의 시리즈가 있었고 이제 그 복소 풀의 시리즈가 있었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지금 복소 풀의 시리즈예요. 복소 풀의 시리즈가 코사인 텀과 사인 텀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소 풀의 시리즈를 하게 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 복소 지수 함수와 그리고 사인, 코사인 텀을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기함수와 우함수를 합하면 우리가 어떤 신호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실제로 풀이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계산해 보는 거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코에피션트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하모니컬 릴레이티드 된 신호가 그 어떤 신호를 구성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XT라고 하는 뭐 주기 신호가 있을 때 이 신호를 뭐 AK에 여기에 이제 뭐 K 오메가 제로 텀이 포함된 어떤 이제 뭐 사이누소이달 형태의 신호의 곱으로서 표현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더하게 되면 그 신호가 그러니까 이 신호가 이런 것들의 합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신호 안에 이와 같은 성분이 이만큼씩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해, 분석 혹은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신호를 합성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신세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텀으로 봐요. 오메가 제로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의 정수배가 되는 K배가 되는 그 하모니컬 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신호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베이시스 펑션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요 AK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가 곱해진 형태가 되는데, 오늘 할 거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AK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차피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가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얘 구하는 거는 공식 하나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한 주기에 대해서 그 뭐야 적분기호 붙고 AK를 구하기 위한 그 값이 나오는데 자 그거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긴 해요. 근데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뭐 수업 마치고 나서 아 정말 어렵고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나중에 AK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억하면 좋을 게 뭐냐면 AK를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라는 거 하는 것 혹은 이제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하는지는 일단 알아야 우리가 AK를 구하는 게 가능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그러니까 푸레 시리즈가 존재하지 않는 신호인데 그 신호를 가지고 푸레 시리즈를 구하겠다고 계속 노력을 하면 헛된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디션, 그러니까 푸레 시리즈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면 일단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것 중에서는 중요한 거는 다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계산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게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밑에 깔려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이해를 하면 더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 잘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자 3.3.1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하모니컬 릴레이티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에요. 자, 하모니컬 릴레이티드 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신호들이 서로 이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그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 펀더멘털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K배가 되는 것들의 합으로서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먼저 나온 게 이거예요. 주기 함수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거는 주기 함수여야 되고
그 주기함수를 다룰 때 앞으로 자, 대문자 t를 쓰게 되면 요거는 이제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우리가 딱히 얘기 안 해도 앞으로는 그렇게 약속합시다. 그리고 자, 요거는 잘 알아야겠지? 이제는 외워야겠죠?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래서 이제 막 섞어 쓸 거예요. 어떤 데는 오메가 제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주어질 거고 어떤 때는 오메가 제로 없이 그냥 뭐 2파이가 붙어 있다니 파이가 붙어 있다니 그렇게 이제 섞어서 들어갈 텐데 그때 그러면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신호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오메가 제로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아야 되죠. 그 오메가 제로를 알아야 내가 베이시스 펑션을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자 이거를 하나 더 이제 쓰게 되면 자 t분의 1이라고 t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자 요게 지금 의미하는 거가 어떤 주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기 위한 거. 그러니까 복소 평면을 얘기하게 되면 자 이런 복소 평면에서 어떤 원이 있을 때 이 원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 t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 자 1초로 볼 수 있죠. 1초를 주기 t로 나누게 되면 1초 동안 몇 번 회전했는지가 나와요. 그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요 프리퀀시 F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진동수라고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파이 F0로도 쓸 수 있다. 알겠죠? 뭐 변환이 다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호를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기본이 되는 신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xt 이퀄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는 것. 지금 물론 여기 이제 k가 붙어야 이제 하모니칼 릴레이트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기본이 되는 신호인 거예요. 오메가 제로가 저기 그 프리퀀시로 되어 있는 자 요게 이제 뭐 정형파의 기본이 되는 신호로 볼게요. 뭐 그러니까 이게 꼭 코사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인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사인이나 코사인 어쨌든 뭐 90도만큼 시프트 되어 있다라는 거 차이만 있는 거지. 그 외의 거는 다 조건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자 정형파의 기본이 되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당연히 실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기본이 되는 신호를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로 보고 자 허수가 아니구나. 복소수인 경우에 기본이 되는 신호예요. 자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잘 기억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익스포넨셜의 j 뭐 오메가 제로 t와 같은 형태의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어떤 복소 지수 함수에 곱해지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연 뭐냐? 자, 이거를 아까 표현했던 그 복소 평면에다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리얼 텀이 되고 여기가 이미지널 텀이 된다고 했을 때 자, 일단 얘가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죠. 그렇죠?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로 이 원상을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메가 제로가 양수이면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오메가 제로가 음수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자, 그리고 얘가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들 헷갈리는 거고 많이들 문제를 풀 때 잊어버리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얘는 반지름이 1이에요. 자,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자, 항상 1이라는 거예요. 앞에 어떤 웨이팅 팩터 A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 곱해져 있지 않으면 얘는 항상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면 자, 이 신호가 어떤 신호에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의미를 갖는 거는 매그니튜드는 바꾸지 않아요. 반지름의 크기는 바꾸지 않는데 이 원상에서 움직이는 위치는 바꿔줘요. 그래서 자 원상에서 이 점이 있는 위치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했었죠. 이제 페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이즈가 있고 뭐 앰플리튜드나 매그니튜드가 있는데 자 앰플리튜드나 매그니튜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상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복소 그러니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함수 중에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자, 이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은 자, 하모니컬 릴레이티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파이 kt라고 하면 자, 여기 아래 붙어 있는 요 k라는 게 k번째 고조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k번째 고조파 신호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기본이 되는 신호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고 오메가 제로의 속도로 원상을 돌고 있는 이 신호에 자, K만큼이 곱해지게 돼요. 이게 우리가 K번째 고조파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오메가 제로를 T분의 2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메가 제로 대신에 T분의 2파이가 쓰여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의 신호가 나왔을 때 여기서 오메가 제로를 뽑아내줘야 우리가 하모니카 릴레이티드된 신호들의 합으로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가 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XT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어진 일반적인 신호예요. 이 신호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그 신호를 우리가 자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자 여기 뒤쪽에 붙어 있는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자 K 오메가 제로의 속도로 돌고 있는 점이 있는 거고 매그니튜드는 1인 점이죠. 그리고 그거에 자 웨이팅 팩터 AK가 곱해져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이제 하모니카 릴레이티드된 신호들인 거죠. 기저 함수가 되는 거고 그 기저 함수에 AK라고 하는 자 앞으로 얘를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라고 부를게요. 푸리에 시리즈의 개수, 뭐 푸리에 급수의 개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요 AK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메가 제로를 알게 되면 자, 오메가 제로를 알게 되면 자, T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그냥 타임 도메인에서 변하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T 역시도 알고 있는 거고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정의된 거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뒤에 있는 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건 단 하나, AK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XT라는 신호가 어떤 신호냐는 거예요. 뭐 그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걸 수도 있고 XT 신호 자체에 관심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자 XT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 딱 하나 AK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무한급수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K를 다 넣고 이거를 다 더하면 이 신호가 똑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뭐 어떤 것들의 합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다 합했을 때 얘와 동일한 신호가 되어야겠죠.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 간에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같은 신호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 뭐 만약에 그래서 0.00001이 부족하다. 이쪽 신호가 얘보다 그럼 같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게 만들어주기 위한 수렴 조건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뭐 absolutely summable 하다, 뭐 absolutely integrable 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수렴 조건을 원래 그 프리에가 그러니까 증명을 못했어요. 본인 살아 생전에는. 그거를 프리의 제자인 뭐 딜틀레라고 한 사람이 네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로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한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했을 거예요. 네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좀 헷갈리는데 예, 그거 뒤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AK 구하는 방법 그리고 자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프리의 시리즈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과 동일해요. 프리의 시리즈가 존재를 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자 뭐 퍼스트 하모닉 컴포넌트라고 얘기하고 K인 경우에는 뭐 K 고조파니까 뭐 K번째 하모닉 컴포넌트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했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저기 예제 3.2인데요. 교재를 좀 같이 보세요. 문제를 제가 다 안 썼기 때문에 요것만 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교재를 꼭 참고해서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교재를 보면 교재에 그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가 나와 있어요. A0라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안 썼는데 A0라고 하는 것을 1로 주어줬고 A1이 A-1과 같고 그리고 이게 4분의 1이 되고 그리고 A2가 A의 마이너스 2와 같고 이게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A3가 A의 마이너스 1과 같고 이게
3분의 1이 되도록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떤 웨이팅 팩터 혹은 이제 코에피션트에다가 지금 여기 하모니컬 릴레이티드 된 신호의 곱으로서 지금 표현했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XT라고 하는 신호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XT라고 하는 신호가 어떤 의미를 갖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AK가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호에다가 AK만 곱해주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오메가 제로가 뭐냐라는 거는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오메가 제로가 뭘까요? 여기서 2파이죠. 그렇죠? 자, JK 오메가 제로 T인데 자, J 빼고 K 빼고 T 빼니까 가운데 2파이 남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가 2파이인 신호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자, XT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K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A0 값이 1이니까 1 곱하기 뒤에 값이 뒤에 익스포넨셜 텀이 1이 되죠? 그래서 1. 그리고 자, A1과 A-1일 때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지금 이제 두 번째와 마이너스 2인 경우 K가 2와 마이너스 2인 경우 묶을 수 있고 그리고 K가 3과 마이너스 3인 경우 이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XT라는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조금 더 이제 뭐 간략하게 사실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사인 형태로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더해진 형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코사인 텀으로 바꿀 수 있었죠.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바꾸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프적으로 보게 되면 자, x0t라고 하는 게 지금 요 XT라고 하는 신호가 갖고 있는 제로 번째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K 이퀄 0을 얘기할 때 그거는 DC 성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DC 바이어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상수 값이 이렇게 깔려 있죠. 자, 이 DC 바이어스가 신호의 전체적인 레벨을 이제 뭐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지금 X1T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코사인 2파이 T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진폭이 2분의 1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이거에다가 X0T를 넣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제로를 기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진동을 하고 있는데 바이어스가 1만큼 걸려서 이게 1만큼 위로 올라간 자, 여기 이제 가운데가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지금 자, 코사인 4파이 t 더하고 뭐 여기 이퀄 돼서 코사인 3분의 2 코사인 6파이 t도 더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더라. 여기 는이 되어야 돼. 마이너스가 아니라. 예. 자, 물론 이제 양의 부분만 더한 거죠. 지금 이제 음의 부분은 안 돼 있고 양의 부분만 더했을 때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 뭐 이게 최종적인 신호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어널리시스, 분석, 분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신호들을 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신세시스라고 합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우리가 이미 뭐 많이 좀 다뤄봤지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풀의 시리즈라는 게 나왔어요. 풀의 시리즈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자, 요 형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XT라고 하는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풀의 시리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A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 자, AK는 뭐 잊어버리기 힘들 거고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를 곱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풀의 시리즈, 혹은 풀의 급수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 자, 이 형태를 이제 잘 보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잘 보면 뭐가 특징이냐면 자, A0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의 형태를 이루게 돼요. 자,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어보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K를 넣어도 바뀌지 않아요. 자, 지금 여기 K 대신에 K 이퀄 마이너스 K 프라임을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더라도 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자, 얘를 기준으로 지금 좌우가 대칭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이제 더 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XT라고 하는 신호가 혹은 프레 시리즈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프레 시리즈 혹은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라서, 자, 프리에 시리즈에서 자, XT라고 하는 신호, 지금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되는 요 신호가 실수인 경우에요. 프리에 시리즈에서 XT라고 하는 신호가 리얼 넘버인 경우에 어떤 특징을 갖냐. 뭐 이제 여기 조건을 더 붙일 수 있어요. 리얼이면서 뭐 이븐 넘버인 경우, 뭐 리얼이면서 아드 넘버인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조건을 더 붙이는데, 나중에 여러분 책을 보면은 교재 테이블 3.1인가? 거기 보면은 요거 관계와 관련된 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표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면서 좀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프리에 시리즈, 그러니까 이 경우, 그러니까 리얼이 되면 이때는 프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 AK라고 하는 거가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가정은 뭐냐면 AK도 우리가 복소수로 봐요. 자, AK라고 하는 이 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복소수의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컴플렉스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시메트릭 관계에 있으면 리얼 넘버이면 XT가 리얼이면 프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하다는 얘기예요. 이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하다는 게 뭔지는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리얼 넘버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자, XT라고 하는 거를 A 플러스 JB라고 가정합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 그러면 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거 뭐지? 복소 공액이라고 하나요? 한글로? 뭐 그거가 있죠. 자, A 마이너스 JB가 돼요. 근데 만약에 XT가 실수면 XT가 실수라고 하면은 자, 얘만 남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서도 얘만 남는 거죠. 자, XT가 실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만들 때 허수 부분에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J 대신에 J 대신에 마이너스 J를 넣어주면 그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J 대신에 마이너스 J를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XT가 실수인 거야. 그러면 자, J 대신에 마이너스 J 넣어줬지만 B가 0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B가 0이니까 두 개. XT와 X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서로 같게 되죠. 자,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실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T를 앞에서 배웠었던 지금 위에 쓰여져 있는 푸리에 시리즈의 공식에 대입해서 XT를 표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X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를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 공액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J 대신에 J 마이너스 J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J가 하나 있잖아요. 얘 대신에 마이너스 J를 넣으면 되지.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요게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제로 T의 그러니까 복수 공액이에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J를 넣은 게 있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AK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도 복소수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AK도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만들어 줘야 전체 신호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AK에 여기 있는 것처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지금 써줬어요. 자, XT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X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했다라고 가정을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변형을 좀 해볼게요. 자, 아까 이제 뭐 여기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K를 K 프라임으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K 프라임 입장에서는 제로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 구간이 뒤집히게 되죠. 그렇죠? 뒤집히게 되고 자 A의 마이너스 K의 프라임 컨주게이트 그리고 익스포넨셜 J K 오메가 제로 K 프라임 T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형태 그냥 K 프라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보나 플러스 무한대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보나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를 보나 동일하죠. 그래서 그냥 요 적공간을 아니 요 서메이션 구간을 뒤집어줘요. 그래서 여기 밑에 마이너스로 하고 위에 플러스로 하고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하게 되면은 자 얘가 위에 있는 요 형태와 동일한 형태가 되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얘도 사실 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대칭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 같아져야 실수가 되는 건데 얘네 둘이 같아지기 위한 조건 자 이 두 개 A의 K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와 AK 값이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요 조건을 만족하면 XT가 그러니까 아니 X 요 조건을 만족하면 실수가 된다는 게 아니라 XT가 실수이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컨주게이트 심메트리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요게 지금 컨주게이트 심메트리 관계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XT라고 하는 게 자, 요렇게 쓰여질 수 있다. 요것도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실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XT라고 하는 신호가 실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 테이블 3.1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그 교재를 좀 참고해서 나머지 요것과 관련된 그 프로퍼티가 몇 개 더 있거든요. 뭐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자,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는 것보다는 표 하나를 딱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를 꼭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 방법을 보겠다는 거예요. 풀이의 시리즈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법이에요.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풀이 시리즈 꼭 외우라고 했던 그 식이 여기 나왔어요. 자, 이거를 자, 풀어 써봤어요. A0가 있고 요건 이제 DC 텀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구간을 잘 보세요. 1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이에요. 1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에 AK의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제로 T 그리고 A-K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로 쓸 수 있죠. 아까 이렇게 제로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갔으니까 그런 형태를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이 신호가 실수 형태이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XT가 리얼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XT가 리얼이면 컨주게이트 심메트리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A의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컨주게이트 심메트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AK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얘랑 얘를 볼게요. 자, 얘랑 얘를 놓고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 1번이라고 하면 이 1번식과 지금 2번식이 서로 복소 공액 관계예요. 그렇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죠. 지금 얘를 복소 공액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복소 공액을 우리가 더하고 있어요. A 플러스 JB와 A 마이너스 JB를 서로 더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 A가 나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이 식의 리얼 그러니까 실수 컴포넌트의 2배를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거를 1번 표현이라고 합시다. 여기 요거는 지우고 1번 표현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2번 표현이 돼요. XT라고 하는 신호가 자, A0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DC 텀이 있는 거고 거기에 자, 2배의 리얼의 자, A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게 두 번째 표현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세 번째 표현식이 있고 여기 최종적으로 네 번째 표현식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봅시다. 일단 크게는 이거 1번과 2번이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중요하고 2번이 그다음 중요하고 3번과 4번은 2번에 어떤 파생된 식으로 보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AK라고 하는 것이 복소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자, 프렉시즈 코에피션트 AK를 자, 이와 같이 가정할 수 있겠죠. 복소수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AK를 직교접표계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식에 있는 요 AK 대신에 얘네들을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뭐 AK 곱하기 익스포넨셜 JK, J 세타 K를 넣게 되면 나오는 게 지금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까지는 위에 있던 식을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요 AK 대신에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K라고 하는 매개이트,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지금 여기 세타 K가 되잖아요. 얘는 속도가 아니라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수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각도에. 그래서 페이즈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오메가 제로 T라서 얘는 지금 각속도 이만큼으로 회전하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거,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회전을 알려주는 건데 뒤에 보는 얘는 파이 K라고 하는 값이 그냥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위상으로 봐요. 그래서 자, 이만큼의 위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형태가 복소수의 형태이고 그것의 리얼 텀을 갖다가 뽑아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 코사인과 뭐 사인의 합으로서 표현하게 되는데 코사인 텀이 의미하는 게 이제 실수 부분 그리고 사인 부분이 얘기하는 게 허수 부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실수 부분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코사인 뭐 K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K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여기 지금 요 AK 대신에 이거를 넣은 거예요. 이거를 넣어서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뭐 복잡한데 그냥 의미가 별로 없어서 그냥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로만 여기 이거는 마칠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자, AK 대신에 BK 플러스 JCK를 넣고 거기서 우리가 자, 실수 부분만 따로 빼내게 되면 그 실수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세 가지의 표현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를 표현하는 총 세 가지인데 자, 여기서 XT가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전제가 있어요. XT가 실수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XT라고 하는 신호가 실수인 경우에. 근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신호가 실수겠죠.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중요한 거고, 자, 실수인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 이거 공식을 아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거고, 자,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가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한 관계를 성립한다.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이것의 2배의 리얼 텀을 계산함으로써 프레시리즈를 구할 수도 있다. 자,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식은 이건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다시 강조하는데 얘 잘 외워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이너스가 없어요. 네, J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게 계속 헷갈릴 거예요. 어떤 데는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가 안 붙고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프리 시리즈 코에피션트 구할 때 또 다르고 프리의 변환을 구할 때 또 다르고 그 형태가 다른데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아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면은 뭐 확확 눈에 들어올 텐데 틀렸다라는 게 이게 뭐 마이너스가 붙고 안 붙고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자 프리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그러니까 프리 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아니구나. 프리 시리즈를 구할 때 뒤에 붙는 요 기저함수, 뭐 하모니컬 릴레이트 된 요 신호의
지수 텀에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어요. 자, 요거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푸리의 시리즈를 지금 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푸리의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푸리의 시리즈가 언제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 조건 혹은 수렴 조건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그 중요한 첫 번째가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얘예요. 좀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얘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지금 뭐 복잡하게 뭐 유도 과정을 써서 이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를 유도할 거예요. 유도할 건데, 자, 뭐 유도 과정은 알면 좋고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예, 몰라도 괜찮다고까지는 아닌데 몰라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지금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것 중에 푸리의 급수를 표현하는 형식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이게 푸리의 시리즈를 표현하는 식이었어요. 자,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리고 자, 얘가 이제 푸리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혹은 뭐 방법이에요. 요거 알아야 돼요. 자, 뭐 중간고사를 이제 뭐 조만간 보겠죠. 볼 텐데 보게 되었을 때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신호가 있다. 이런 신호가 있을 때 뭐 제로 번째 코에피션트, 뭐 첫 번째 코에피션트, 뭐 두 번째 코에피션트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었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 붙었다라는 거 잘 기억하라고.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헷갈려요. 이게 언제 마이너스가 붙는지 언제 플러스가 붙는지. 근데 아마 모르겠어.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기해서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잘 기억해요. 알겠죠? 요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계산이 틀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관계 잘못 파악하고 있어서. 자, 그래서 일단 시작해 봅시다. 결론은 다 배웠어요. 얘 외우고 얘 외우면 끝. 알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프리 시리즈가 존재하는 조건 배우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프리 시리즈 혹은 프리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뭐 7개인가 나올 텐데 그 프로퍼티 배우면 지금 우리가 3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장에 이제 프리의 트랜스폼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예, 공식만 알고 끝하기는 좀 아쉬워서 책에 뭐 잔뜩 써 있으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오메가 제로 T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T가 빠졌어요. 자, 일단 지금 이런 식이 이런 식으로 xt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프리의 급수를 우리가 배우면서 알았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자, 이거를 곱하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n 오메가 제로 t를 곱할게요. 자, 그랬을 때 곱하고 나서 자,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봅시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해요. 지금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를 양변에 곱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주기 동안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자,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왼쪽에 있는 xt에다가 자, 방금 전에 곱하겠다고 하는 요 형태가 곱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주기에 대한 적분인데 이거를 꼭 0부터 뭐 t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계산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을 우리가 자, 여기 이렇게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거는 적분 구간 상관없이 그냥 한 주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이 편한 방법으로 적분 구간을 설정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고, 오른쪽에는 지금 시그마가 있고 ak가 있고 거기다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제로 t가 있는데, 자, 거기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를 곱하고, 그리고 나서 한 주기 동안에 대한 적분으로 처리했죠. 자,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뭘 이미 알고 있냐면 인테그랄과 뭐지? 그 시그마가 서로 교환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인테그랄의 ft 플러스 뭐 gt dt라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 이미 뭐 예전부터 계산할 때 인테그랄의 ft dt
더하기 뭐 gt, dt 이런 식으로 계산해 왔잖아요. 이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인테그랄과 시그마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그마와 인테그랄을 서로 위치를 바꿨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시그마는 k에 대한 함수이고, k에 대한 식이고, 지금 인테그랄 자체는 타임 t에 대한 식이니까 타임 t에 대한 것과 관련이 없는 ak는 인테그랄을 밖으로 우리가 뺄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얘만 이렇게 정리한 것까지는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만 따로 띄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를 여기 이렇게 썼어요.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쳐다봅시다. 자, 익스포넨셜 함수 쓰여져 있어요. 복소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형태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또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봅시다. 이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 자, k가 n인 경우를 보면 자, 지금 얘가 주기함수예요. 그렇죠?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인데 그러면 이 주기함수라는 게 결국은 이런 원상을 돌고 있는 신호죠. 혹은 뭐 함수죠. 근데 한 주기 돌았어요. 한 주기 돌면 적분값이 얼마가 될까? 한 주기 돌면. 그러면 다시 누가 얘기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도 한 주기 동안 적분하게 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그냥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0이에요. 근데 0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한 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자, k가 n인 경우. k가 n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k 이퀄 n인 경우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사인 제로에 대한 거는 0. 그리고 코사인 제로는 1인데 지금 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 적분값이 t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k가 n과 다른 경우에는 다 0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자,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값이 나오는데 그게 자, k값과 n값이 같을 때에 t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k라고 하는 게 n과 같을 때 값을 가지니까 그거 대신에 지금 an 곱하기 t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이게 어디서 나왔나 싶지? 자, 지금 요 값이 자, k 이퀄 n일 때 t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앞에 ak가 곱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k 대신에 n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k 이퀄 n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an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모든 구간 중에서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경우가 k 이퀄 n 딱 한 점이니까 시그마가 사라졌고 지금 이와 같이 ant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이 식은 그냥 그대로 쓰여진 거예요. 그대로 쓰여졌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이와 같이 변형이 되어서 쓰여졌죠.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an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쟤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잘 정리를 하면 an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 사실 an이나 ak나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a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프레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식이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되죠. 자, 그게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 t라고 하는 부분을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자, t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에 대한 x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dt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자, 뭐 이 적분 구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뭐 0부터 t까지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t라고 놓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면 좋고 더 좋고 이해 못하더라도 이 식은 잘 외우고 있읍시다. 예, 질문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 t가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주기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식이 뭐 신호가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로 볼 수도 있죠. 이게 0부터 뭐 t까지에 대한 걸로 보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봐도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2분의 t부터 뭐 2분의 3t까지 본다든지 어쨌든 이 적분에 대한 구간이 t를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갖고 가서 쓰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쪽 끝이 0이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겠죠. 어떤 뭐 양변, 그러니까 양쪽 끝이 다 어떤 숫자를 갖는 것보다는 0을 한쪽으로 맞추는 게 편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뭐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찮잖아. 0부터 t까지 다 쓰기. 네, 뭐 어차피 적분 구간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 적분 구간이 뭐 한 주기 동안만 만족하면 되는 거라서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 수업의 마지막은 아니고 자 이것과 관련된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정리를 했어요. 자 지금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 다 몰라도 요거는 알자. 자, 그리고 가끔 오메가 제로가 안 쓰여져 있고 t분의 2파이로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식을 두 가지로 썼어요. 똑같아요. 두 개 다 똑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주기가 포함된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오메가 제로로 표현된 경우도 있을 거고 자, 요거 차이만 있지 동일해요. 알겠죠? 자, 뭐 이거 모르면 나중에 문제도 못 풀고 시험도 못 풀어요. 요거는 자, 계속 강조하는데 중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시다. 여기 보면은 자, 형태가 거의 유사해요. 하나는 XT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AK가 곱해져 있는 건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결국은 뭐냐면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이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는 모든 뭐 주파성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신호겠죠. 그 신호 중에서 자, K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텀만 뽑아내는 게 지금 이 AK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신호 중에서 자, 얘를 곱함으로써 갖고 있는 의미가 자, K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주파수 성분이 갖고 있는 빈도수 혹은 웨이팅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이 AK와 관련된 이 식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 갖고 있는 의미 잘 기억하고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예. 예. 이거 지금 여기서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없어져서. 예, 맞아요. 지금 그 얘기구나. 지금 여기서 이 얘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시그마가 있고 거기에 AK가 곱해져 있고 이 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것을 구했는데 K 콜 N일 때에만 T의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K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K 이퀄 N일 때만 값을 가지면 우리가 시그마를 굳이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도 되죠. 그렇죠?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안 붙여주는 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안 붙여줬어요. 이해됐어요? 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요거 이제 뭐 재밌는 문제예요. 재밌는 문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주파수 도메인과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 지금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신호를 앞으로 구형파라고 얘기할게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 자, 구형파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스퀘어 웨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개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펄스 형태예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펄스 형태로 되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스퀘어 웨이브 형태의 신호 혹은 구형파 형태의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뭐 별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구형파다 혹은 뭐 스퀘어 웨이브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신호구나라는 거를 떠올려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신호가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푸리에 시리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푸리에 시리즈를 다룰 때는 우리가 주기 함수를 푸리에 시리즈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주기 t인 스퀘어 웨이브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시리즈가 아니라 푸리에 트랜스폼 가게 되면 그냥 달랑 하나 나와요. 그런 여기 달랑 하나 나오는 요거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이제 푸리에 변환을 하는 거고 푸리에 시리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타임 도메인이에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자, 이거를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로 변환한 후에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는 K에 대한 걸로 나와요. 자, 이게 그냥 K로 변환했는데 우리가 오메가 제로 값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그렇죠? 오메가 제로 값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 자, K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파수 성분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 주파수 성분별로 얼마만큼의 웨이팅 팩터가 곱해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이것들이 A0가 되니까 그리고 얘는 뭐 A1이 되고 이런 식으로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가 나타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뭐 그냥 딱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좀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인상을 주는지 봅시다. 뭐 의미를 갖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자, 얘는 딱 보면은 자, 얘가 높지. 가장 차이 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얘의 높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DC 성분의 높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복잡하니까 다시 지우고. 자, 얘는 이만큼의 DC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만큼의 DC 성분이 있고 얘는 지금 DC 성분이 여기구나. DC 성분이 낮아졌네요. 그렇죠? 자, DC 바이어스가 낮아진 게 지금 특징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그리고 또 이 폭이 얘는 굉장히 뭐 제한된 그런 위치에 몰려 있지 신호가. 그런데 얘는 넓게 퍼져 있는 형태로 가죠. 자, 요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복잡한 얘기 하다 보면은 복잡한 얘기에 빠져서 결론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자, 지금 여기 타임 도메인에서 이 스퀘어 웨이브가 있어요. 이 스퀘어 웨이브가 자, 지금 보면은 존재하는 구간이 이 값이 존재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 사이에 이 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T1이라고 하는 값을 조절 가능한 값으로 봤을 때 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얘를 진짜 바깥쪽으로 최대한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옆에 있는 것들하고 붙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T1이라는 것을 늘리면 이와 같은 상수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뭐야? 주파수 성분이 딱 하나 있는 거죠. DC 성분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예 극단적으로 얘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T1부터 T1까지를 늘릴 수만큼 최대한 늘려버리게 되면 자, 이런 형태도 아니고 그냥 주파수 도메인, K 도메인 상에서 여기에 이제 무한대 값이 올라가는 이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경우가 있고 자, 반대로 자, 여기에 이제 얘를 갖다가 줄일 만큼 최대한 줄여.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쓰겠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DC 성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이게 결론. 자, 이 스퀘어 웨이브의 폭이 바깥쪽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 이와 같은 형태를 가져요. DC 성분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전체적인 폭은 줄어들어요. 자, 이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스퀘어 웨이브가 존재하는 그 구간이 줄어드는 형태로 가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프리퀀시 성분들이 존재하는 폭이 넓어진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여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게 줄어들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늘어나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늘어나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그 폭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요. 자,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DC를 놓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늘렸을 때 진짜 최대한 늘리게 되면 DC 성분만 있는 거잖아요. DC 성분만 있는 경우에는 진짜 딱 한 점에서의 값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오히려 줄여버리면 DC 성분이 줄어들게 되고 주변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게 요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는 지금 한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거의 그 뭐지 엔벨롭 이걸 봅시다. 그러니까 파형을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어서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싱크 파형이라고 할 거예요. 자, 싱크 형태의 파형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0을 지나가는 것들이 여기에 첫 번째 0을 지나가는 점들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싱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자, 스퀘어 웨이브를 풀이에 변환을 하게 되면 싱크 형태가 되고 싱크의 그러니까 싱크 형태의 신호를 또 다시 풀이에 변환을 하게 되면 스퀘어 웨이브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xt라고 하는 신호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xt라고 하는 신호는 자, 지금 t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1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 지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긴 한데 다 상관없고 요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자, 0의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스퀘어 웨이브의 정의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우리가 풀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기 함수의 형태로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뭐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그냥 그것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AK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AK를 구할 수 있는데 앞에서는 적분구간이 0부터 t까지였어요. 그렇죠? 0부터 t까지로 쓸 수 있지. 근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했잖아요. 0부터 t로 안 하고 그냥 주기 t에 대한 것에 대한 적분을 봐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에 대한 적분을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구간은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죠. 그래서 적분 구간이 한 주기에 대한 적분인 거는 맞는데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게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만 있으니까 지금 적분 구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dt가 나오는 거는 됐고 자, 하나 빠진 게 있지. 여기에 원래는 x, t가 곱해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를 보게 되면 그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 여기 안 써있긴 한데 자, 여기 1이에요. 그 값이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예, 여기 1이에요. 그래서 그냥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원래는 xt가 여기 쓰여져 있어야 맞는데 xt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거는 그냥 이거를 적분한 거예요. 지수함수에 대한 적분, 뭐 공식 혹은 뭐 이렇게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적분한 거예요. 적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A0에 대한 거 DC 성분을 보는 거예요. 자, DC 성분을 보게 되면 여기도 앞에 지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자,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에 대한 1에 대한 적분이니까 2T1이 되는 거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 T가 지금 이렇게 되죠. 자, DC 성분이 갖고 있는 그 웨이팅 팩터예요. 그럼 아까 뭐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거를 늘려서 붙여버리면 이게 더 높아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자, T1 값을 우리가 2분의 T로 늘릴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2분의 T로 늘릴 수 있겠네. T1을. 그러면 이게 붙게 되는 거죠. 그때 이게 2 곱하기 2분의 t가 되는 거고 나누기 t를 하게 되면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딱 그 어떤 값이 나오고 자, t1이 줄어들면 값이 dc에 대한 값이 점점 내려가게 돼요. t1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때 점점 줄어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자, ak에 대한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이 K가 존재하는 그 위치에 대한 웨이팅 팩터 AK를 나타낸 거예요. 요 각각이 얘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A0, 지금 A1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자, 지금 여기서 AK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요거를
여기 마이너스 T1과 플러스 T1을 넣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을 완성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사인 함수의 복수, 그러니까 뭐지?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한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사인 K 오메가 제로 T1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식에 대한 텀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요. K5는 사인 K 오메가 제로 T1. 자, 단 K가 0이 아닐 때. K가 0일 때는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 거죠. K가 0이 되어버리면 분모가 지금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정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K 이퀄 0일 때를 따로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거가 방금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게 뭐 그러니까 요 폭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뭐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봤었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약간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건데 자, 이 식으로 변형을 할 건데 저 식까지는 우리가 구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사인 오메가 K 오메가 제로 T1이라는 게 지금 분자에 쓰여져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2일 때, 요때 처음 0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4일 때, 이때 처음 0이 되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8일 때 처음 0이 돼요. 자, 처음 0이 되는 이 위치들을 봅시다. 그러면 자, 사인 값이 처음 0이 되는 게 언제예요? 자, 사인 함수가 뭐 이런 형태로 생기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처음 0이 되겠죠. 그냥 사인일 때 여기가 파이를 만족하면 되죠. 그렇죠? 파이가 되는 위치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변형을 하게 되면 사인 2파이 곱하기 k 곱하기 t분의 t1으로 봅시다. 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오메가 제로 대신에 t분의 2파이를 대입했어요. 그래서 자, t분의 t1이라고 하는 텀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자, k 이퀄 2일 때 여기 k 이퀄 2일 때 처음으로 이제 파이가 되게 만들어지면 되죠. 그래서 자, 4파이 k 대신 2 여기 지금 여기 k 대신 2 넣었어요. 4파이 곱하기 t분의 t1이 파이가 되도록 만드는 자, t1 값을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t1 값이 4분의 1t가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t1 값이 4분의 1t예요. 계산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보면은 k 대신 4를 넣었을 때요. 여기는 지금 k 대신 4를 넣었을 때요. k 대신 4를 넣고 정리하게 되면 t1 값이 여기가 8분의 1t가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k 대신에 8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t1 값이 자, 맨 아래쪽은 16분의 1t가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넓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t1이라고 하는 값은 점점점 좁아진 형태를 내죠. 자, 이와 같이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수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자, 뭐 복잡하다 싶으면 결론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 폭이 넓어지게 되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폭이 줄어들게 되고 그 반대가 또 성립한다라는 거. 줄어들면 또 다시 늘어나고 그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의 그 상관관계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물론 디테일한 거 이해하려고 노력은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너무너무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다. 적어도 우리가 이거 의미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최소한인 거고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자,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얘기 중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얘기. 자, 풀이의 급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풀이의 시리즈의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요것도 내용이 살짝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뭐 개념적으로 사실 잘 와닿지 않았어. 나도 처음에 이걸 들을 때 뭐 에러가 있는데 에러에 에너지가 있고 뭐 그게 어떤 건 0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0이 될 수 없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과거에 뭐 나폴레옹 살던 시절에
공부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자, 결론. 이것만 알면 돼. 앞에 거 잘 모르겠다. 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다 몰라도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게 두 개 있었죠.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신호가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스퀘어 인테그레이블 한 시그널이면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해요. 스퀘어 인테그레이블 하다는 게, 자, 여기 보면은 xt라고 하는 신호가 주어진 신호예요. 그 신호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취했을 때 그것을 한 주기 동안 적분한 것이, 자, 무한대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한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어떤 신호를 제곱하게 되면 그 신호의 에너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유한한 신호이면 되는 거고, 단 한 주기 동안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디리클렛 컨디션이라는 건데, 요거는 뭐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스퀘어 인테그레이블 한 시그널이거나 아니면 앱솔루트리 인테그레이블 한 시그널이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한 경우가 있을 때 스퀘어 인테그레이블, 그러니까 스퀘어 인테그레이블 한 시그널이 요거를 만족하는 게 되면 이걸로써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경우, 자, 앱솔루트리 인테그레이블 한 경우는, 자, 절대값을 취했어요. 매그니튜드를 취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을 했을 때, 자, 이거 유한해요. 근데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컨디션이 두 개 더 붙어야 돼요. 이 두 개를 다 만족을 하게 되면 그때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는, 자, XT를 우리가 뭐 그 AK 곱하기 뭐 그 뭐죠? 그러니까 하모니카 릴레이트된 시그널의 곱을 리니어 컨벤션 봤을 때 그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자, 이거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좀 공부를 하면서 넘어오도록 합시다. 자, 푸리에 급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에 대한 지금 복습이에요. 그래서 자, 주기 신호가 있고 이것에 대한 주파수 영역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주파수 영역에 대한 표현이 이제 K라고 하는 텀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K에다가 오메가 제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K 값 자체가 주파수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K라고 하는 게 뭐 K번째 하모닉을 얘기하는 건데,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그 도메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프리퀀시 도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그러면 무한급수 형태가 돼요.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합으로서 표현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XT와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뭐 N으로 이제 트렁케이션 한 건데,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XT라고 하는 신호와 오른쪽에 있는 무한급수 형태가 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거가 왼쪽이 오른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수렴 조건에 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푸리에가 완성을 못했고 이제 푸리에의 제자가 완성을 한 건데, 자, 이런 거를 가정할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신호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만 잘라냈어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트렁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잘라낸 거예요.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존재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만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xn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n개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만 띄어낸 신호를 xn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얘가 뭐냐면 얘가 에러예요. 얘랑, 그러니까 얘가 아니지. xt라고 하는 신호와 xnt라고 하는 신호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무한대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띄어서 갖고 왔으면 그 띄어낸 부분만, 그러니까 띄어내지 않은 부분만큼 나머지 부분만큼의 차이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에러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 그래서 자, 원래 신호 XT에서 트렁케이션 된 신호 그러니까 XNT를 뺐을 때의 신호를 우리가 에러로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에서 이 트렁케이션 된 신호를 이와 같이 정의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서로 같게 만들어 줄 수는, 다시 말하면 이게 0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지. 네?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에러가 항상 존재하게, 그러니까 원래 무한대까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n이 무한대가 되면 되겠지. 근데 n을 우리가 유한한 값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두 개가 같아져서 에러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참 이게 되게 기가 막힌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에러의 에너지가 0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에러가 0이 될 수는 없는데 에러의 에너지가 0이 되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같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자, 여기 이 n이라고 하는 이 대문자 표현된 이거가 에러의 에너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에러라고 하는 신호가 여기 있는 거고 이 에러라고 하는 신호의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제곱을 하면 돼요. 자, 매그니튜드를 씌워서 제곱을 하게 되고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에러의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쓰여져 있지만 에러의 에너지가 0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구해주면 그게 우리가 프레실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보겠다. 프레실지의 수렴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에러가 0이 될 수는 없는데 차선책으로 에러의 에너지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것이 서로 같은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수렴 조건을 만들었어요. 자, 뭐 지금 뭐 헷갈리죠. 에러가 있고 에러가 에너지가 있는데 에러는 0이 안 된다는데 그럼 서로 같지 않다는데 에러의 에너지가 있으면 또 그게 최소가 되면 그러니까 0이 되면 그게 같다더라. 그렇대. 예, 그 나폴레옹 시대에 살던 그 양반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인 건데 얘가 최소값을 갖게 만들어주는 경우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 미분을 하면 되죠. 그렇죠? 미분을 해서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식을 대입을 해서 적분하고 시그마 구하고 다 계산하고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해서 최소값을 구해요. 자, 결론이 이거예요. 그것을 만족하는 최소로 만들어주는 AK 값을 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굉장히 익숙한 식하고 똑같죠. 자,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표현하는 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자,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최선의 근사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얘기 나와 있지. 자, 에러의 에너지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AK 혹은 AN에 대한 컨디션이 지금 이와 같이 정의되게 되면 그 에러의 에너지가 0이 되는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가 물리학적으로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 그게 갖고 있는 의미는 푸리에 시리즈 표현이 가능하면 최선의 근사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에러의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 표현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이렇게 찾아냈다. 자, 그러면 이제 푸리에 시리즈가 컨버전스 하기 위한 조건이 이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유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1번 조건. 그리고 이게 지금 2번 조건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때가 이 뒷장에 나왔었던 스퀘어 인테그레블을 한 것이 자, 1번. 이거를 만족하면은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유한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지금 앱솔루트리 인테그레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디리클렛 컨디션을 만족하게 되면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거예요. 지금 XT의 제곱에 대한 그 에너지의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이 유한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스퀘어 인테그레블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지금 에러를 갖다가 이와 같이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에러의 에너지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만족해 주기 위해서 이 조건을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유한하게 나온대요. 자, 이거 잘 기억하고 그럼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자, 한 주기 동안에 유한한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XT라고 하는 신호가 한 주기 동안에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조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어색하긴 할 텐데 스퀘어 인테그레블 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한 주기 동안에 에너지가 유한하게 되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 디리클렛 컨디션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주기를 보더라도 absolutely 인테그레이블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자, 에너지의 개념이 아니라 신호의 매그니튜드에 대한 한 주기 동안의 적분 값이 유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요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냐면 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의 수가 유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 주기에서 무한히 진동하는 함수는 풀이의 급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주기를 봤을 때 진동, 이런 진동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그 예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풀이의 급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자, 불연속점이 유한해야 돼요. 불연속점이 없는 게 아니라 유한해야 돼요. 그래서 자, 뭐 뒤에 이제 얘가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 형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히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한한 불연속점이 있으면 풀이의 시리즈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예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두 개였죠? 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고 앞에서 AK를 구하는 거 혹은 AN을 구하는 거를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마도 이게 마지막이 될 것도 같은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디리클렛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 지금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가 자,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 디리클렛 컨디션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매그니튜드를 취해서 한 주기 동안 적분했을 때 그 값이 유한해야 되죠. 그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유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부분에 위로 발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뭐지? Y축을 터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넓이가 무한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이게 첫 번째 컨디션, 그러니까 디리클렛 컨디션 세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풀의 시리즈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요. 자, 두 번째 경우. 이게 지금 이거예요. 자, xt가 t분의 1로 되는 경우예요. 아니. xt가 t분의 1이 아니라 이거. 지금 얘가 xt가 t분의 1에 대한 거고 지금 이게 이거예요. sin 2파이, 그러니까 sin t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자, 지금 여기서 t가 0으로 다가갈 때 봅시다. t가 0으로 다가가면 자, t가 1인 경우에 sin 2파이가 되죠. 그렇죠? 이때 딱 1의 주기를 갖게 되고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기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t가 0으로 되게 되면 이 값이 커지지. 얘의 값이 커지지. 그러면 그 프리퀀시 값이 그러니까 그 진동 그 폭이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구간 0으로 다가갈 때 이 진동 위아래를 진동하는 이 구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두 번째 경우에 그러니까 디리클렛 컨디션의 두 번째 경우에 위배되어서 프리 시리즈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얘를 제외하고는 딱 보면은 없게 생겼어요. 신호가. 그리고 얘도 딱 보면은 지금 뭐 처음에 1로 시작했다가 절반 됐다가 다시 또 절반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불연속점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을 위배해서 푸제 시리즈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트릭을 쓸 수 있겠지. 뭐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라고 할 텐데, 근데 뭐 교육의 목적이 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건 아니고, 그래서 중간고사를 볼 때는 조건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적어도 프레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조건을 만족하니까 구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근데 뭐 확신은 못해. 뭐 그때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내고 싶어서 낼 수도 있으니까.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시간이 조금 빠듯하긴 한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이제 깁스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깁스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아까 지금 우리가 스퀘어 웨이브라고 하는 거를 구형파라는 것을 배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붉은색 말고 얇게 표시된 이 선을 스퀘어 웨이브로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t1부터 t1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자, 1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고, 자, 이것을 근사화하기 위해서 스퀘어 웨이브를 근사화할 수 있는 풀이의 급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는 뭐냐면, 자, 하나. 그러니까 물론 A0가 있지. A0가 있는데 A0 제외하고 A의 마이너스 1, A의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만 구해서 지금 근사화 시킨 거예요. 자, 얘는 n 이퀄 3이야. 자, 그리고 이 n 자체를 아까 트렁케이션 된 거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에 대한 걸로 우리가 트렁케이션 된 신호를 구했었잖아요. 거기 트렁케이션 된 그 캐피탈 N 값에 여기 1 넣고 3 넣고 7 넣고 19 넣고 79를 넣고 구한 거예요. 자, 이거를 무한히 늘려나가면 n 이퀄 무한대가 되면 그때는 진짜 뭐 이런 부분이 없이 근사화가 완벽한 근사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이 풀의 시리즈 자체에 갖고 있는 의미이긴 한데, 근데 무한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를 무한히 늘렸을 때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신호 처리를 할 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무한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근사화를 대충 뭐 이렇게 한 79 뭐 이렇게 정해서 하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계산이 복잡해. 계산이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을 짜거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처리 속도에 문제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사화를 시켜 쓰게 되는데, 근사화를 했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끝까지 남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깁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깁스 피노미나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깁스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불연속 함수를 연속 함수인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지금 이와 같은 불연속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자, n이 커질수록,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트렁케이션 된 그 트렁케이션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n이 커질수록 나머지 부분은 표현하려는 함수와 비슷해지지만, 자, 봅시다. n이 커지면, 자, 요 불연속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표현한 데 있어서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n이 커지니까 조금 더 직선에 가까워졌죠. 그렇죠? 더 커지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래 뭐 쓸만할 것 같아요. 더 좋아졌지. 여기서는 사실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불연속 지점에서는 자, 이와 같은 깁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차수를 늘려도 불연속점에서는 에러가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깁스 현상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뭐 여기서는 이제 그거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는 무한대가 아닌 어떤 유한한 n 값을 쓰게 돼서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에 대한 a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가 아니지. 익스포넨셜의 j k 오메가 제로 t로서 표현하게 되는데, 요 n 값을 우리가 무한대가 아닌 유한한 값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불연속점에서의 이와 같은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깁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에러가 줄어들긴 하는데 0이 되지는 않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건 또 뭐냐면, 자, 뭐 깁스 현상이고, 지금 보면은 원래 스퀘어 웨이브 신호와 지금 우리가 근사화를 하고자 하는 이 신호 간에 교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위치가 항상 동일해요. 차수를 늘려도 서로 교차하는 위치는 동일하고, 그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자, 오른쪽에서 근사화 다가오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0에서 다가오게 되죠, 지금. 그렇죠? 이 스퀘어 웨이브를 따라갈 때.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0으로 다가오게 되고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지금 1로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위치가 딱 이 값의 절반 위치에 저 크로싱이 생겨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할까 싶어요. 자, 질문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property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처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continuous time에 대해서 할 거고 continuous time 다루고 나면 뒤에서 이제 discrete time에 대해서 다루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5개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봤던 경우죠. 자, 5개의 경우는 간략하게 넘어갈 생각이고 지금 요 2개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보는 개념일 것 같아요. 요 2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넘어갈 건데 자,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